오늘의 주제는요. 테슬라가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데 함께 날아오를 종목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종목을 좀 찝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그 2차 전지 업계에 대한 업황을 먼저 좀 보는 게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에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만 하더라도 ESS 화재도 많았었고 서로 뭐 특허 소송전들도 막 붙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악재가 많으면서 사실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2차 전지 업체들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 있었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즘 업황은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숙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설명 우리 에코님이 잘해주셨는데 주가가 바닥을 치고 관심 밖에 밀려났다는 게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여태까지 전기차와 2차 전지 시장이 2016년, 17년도에 급증하면서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됐었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거의 한 147%. 그때 아마 뭐 LNF, 포스코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높은 주가의 어떤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서 사업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비 투자들이 이루어졌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2차 전지 테마주들이 2018년, 19년도에 접하면서 우리가 왜냐하면 하락한 원인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상승 모멘텀이 아닌 거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전기차 보조금 축소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 판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둔화가 되면서 하나의 어떤 또 그리고 그렇습니다. 산업은 성장 사이클이 있으니까 뭐 도입기에 진입을 하게 되고 성숙기에 진입하기 전에 이제 막 이슈가 됐다가 우리가 이제 예전에 LED도 볼 수 있었지만 결국 지금은 어찌 보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성숙기에 돌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지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유럽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를 시행한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2년간 판매가 둔화됐던 전기차의 판매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예측들. 다만 2차 전지의 어떤 수요 흐름들 전망을 본다라면 자, 선진국 시장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 2차 전지의 어떤 흐름보다는 내연기관 차량의, 그러니까 2차 전지의 흐름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더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런 신흥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보다는 아직까지도 내연기관 차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선진국과 신흥국에 이렇게 차량에 있어서도 차이를 본다라면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일단은 못 사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아직까지는 전기차 생산 비용이 내연기관차보다 자동차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거고. 그래서 중국이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했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인프라 부분들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유소처럼 여기저기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주차하기도 그렇고 이제 이런 어떤 전기차 보급에 대한 인프라 부족들이 있었던 모습들인데 이제부터는 2020년 정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오늘도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20% 이상 급등을 했었었죠. 근데 올해만 들어서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급등했는지 아세요, 대표님들? 200%. 올해 몇 프로 상승하지 않아요? 올해 2020년도. 2020년. 난 자신 있게 200%로 생각해서 저도 제가 잘못 알았나? 한 100%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는 맞아요. 올해 벌써 1월 말 정도, 2월 초에 접어들었는데 벌써 80% 이상이나 급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미국에서 테슬라 말고 전기차를 다루는 업종이 또 GM하고 포드가 있잖아요. 근데 의외로 GM하고 포드는 주가가 안 올랐어요. 굉장히 차별화된 현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LG화학과 삼성 SDI가 오른 이유들이 바로 이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지금 일단 흐름을 볼 때에는 물론 이제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의 어떤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중국에서의 이 보조금 부분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연대해서 본다라면 저는 2020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테마로서 2차 전지를 세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더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물론 이제 2차 전지 안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이론적인 가치로 실적과 본다라면 2017년도에 진짜 147% 이상 급등했던 종목들의 실적을 비교해 보시면 2017년도, 2018년 초반이 가장 최고점이었어요. 실적이. 그러다가 2019년도에 적자를 이루거나 완전히 감소하고 2020년도부터는 실적이 17년도, 18년도 실적만큼 또 그 이상을 달하는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은 오늘 테슬라의 흐름으로 SDI나 또 LG화학이 급등을 하긴 했지만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우리 중형주급의 종목들은 올해 2020년도에 정말 어찌 보면 KMW 정도의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020년을 이끌 섹터로 보면 이제 뭐 가장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는 쪽이 IT인데 IT와 함께 2차 전지도 같이
이런 2020년에 빛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네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정훈 파트너님도 이렇게 예,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시네요. 네. 네. 왜 섹터 깨부시기 예, 그렇죠. 그거 하잖아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네, 이야기 2차 전지 추가적으로 안 나온 이야기 섹터에 위주로 좀 대해서 해주십시오. 예. 지난 몇 주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그러니까 제가 목표가를 산정한 게 아니라 네. 외국계 증권사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가를 385달러에서 625달러로 이 시간에 자, 목표가를 상향시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미 목표가가 또 상향이 되면서 네. 800달러 근처까지 이렇게 좀 오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아까 GM이랑 네. 왜 테슬라는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왜 GM이나 현대차는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냐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예전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 알리바바나 아니면은 미국의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아마존이 10년간 적자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규모 경제가 되면서 실적이 증가가 되면서 이미 시총이 뭐 1,000억 달러인가요? 이렇게 돌파가 되면서 주가 이름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볼 때 우리가 보통 SPS라고 얘기해요. 뭐냐면은 자, 매출액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매출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영업이익은 따라 올라간다 그렇죠. 얘기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는 미래의 성장성에 대해서 무게를 두고 있는 거고, 자, GM은 그럴까요? 뭐 전기차 판매가 좀 됐다라고 GM의 실적이 좋아지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GM과 테슬라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오히려 테슬라가 더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SPS 주당 매출액이 증가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점을 가지시고, 이제는 자동차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하나의 큰 IT 산업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든다라면 테슬라를 과연 자동차 산업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IT 산업으로 봐야 되는지 굉장히 좀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테슬라의 매출액이 증가가 되고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전기차 시장과 관련돼서 성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뭐 그런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앨런 머스크가 사실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태양광 사업도 하고 또 우주 비행선 만드는 사업도 하고 예. 뭐 별의별 사업을 미래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전기차도 하나의 IT의 테크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철 파트너님께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똑같은 질문하면 안 되니까. 네, 김현철 파트너님께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전에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예. 2차 전지 공급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의 그 생산에 있어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 이미 중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 2차 전지 만드는 업체들이 예. 그리고 또 독일이나 이런 유럽에서도 사실 2차 전지 자동차는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2차 전지 가장 비싼 부품을 해외에서 사올 수는 없으니까 독일에서 또 자체적으로 또 2차 전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좀 나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향후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력에 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공급단에 대해서.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큰 악영향은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공급단이 증가가 되는 부분들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수요가 폭발적으로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하에 먼저 선제적으로 좀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전기차 보급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시장이 개화되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급 사이드 이슈는 크게 발생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제 실생활에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위에서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이슈가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도, 그러니까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도라고 이제 표현들을 많이 하시죠. 공용도로에서 아직 전기차, 수소차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정말로 뭐 한 2대에서 1대가 보일 때 정도가 시장에서 더 포화되는 뭐 그러한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아직 그러한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기고를 하는데, 지금 뭐 전기차 이슈가 있어서 좀 찾아봤더니 1월 20일 날 전기차와 테슬라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달고 한국경제 그 머니면에 월요일 날 나오는 거에 이제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그 글을 쓰는
가장 큰 컨셉은 그겁니다. 실생활에서 이제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자라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정말로 테슬라를 공도에서 좀 몇 번 보기는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뭐 전시회장에서 이제 봤었던 부분들이고, 근데 최근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제가 아침마다 이제 헬스장을 다니는데 거기에 테슬라가 딱 주차가 돼 있는 걸 보고 아, 실질적으로 진짜 테슬라가 많이 들어왔구나라고 하면서 1월 20일 날 그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많이 움직여갖고 상당히 좀 뿌듯한 마음이 있거든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는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 한 가지 저는 조금 걸리는 건 테슬라가 조금은 오버슈팅이 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좀 성장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IT 부분들이 잠깐 흔히 말하는 애플, 뭐 그 외의 기업들, 애플을 선두로 해서 조금 쉬어가는 와중에 테슬라 이슈로 나스닥이 좀 버텨준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없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너도 나도 전기차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야지라기 하기보다는 조금은 쉬었다가 들어가셔도 충분히 매수 기회는 줄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뭐 SKC 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그러니까 매수할 기간은 충분히 줄 수 있을 것이다. 요거를 좀 생각하시고 전략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가 뭐 성장성이 있는 건 확실하다. 그리고 공급단에 대해서도 아직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단 이미 주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지 않고 좀 얼마 좀 기다리면 1, 2주 정도 기다리면 지금보다는 좀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 사는 시점은 조금 더 기다린다고 하고요. 지금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까? 이제 가장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 이번에는 최종호 파트너님께 제일 먼저 여쭤볼게요. 예. 왜냐면 앞에서 먼저 얘기해버릴 것 같아서 먼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요즘에 그 응급제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응급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인조응급제, 천연응급제가 있는데 애석하게도 응급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천연응급제밖에 못 만들고 있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인조응급제 시장으로 좀 넘어가게 되니까 네. 포스코 케미칼을 좀 중심 있게 좀 보시는 전략 그리고 네. 일렉포일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렉포일 시장은 다른 그 소재주들이 실적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일진 머티리얼스의 실적은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일렉포일 시장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특히 그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설까지 돼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 가장 핵심적으로 보시는 전략을 말씀드려 보겠고요. 얼마 전에 장중 공방을 통해서 SKC라는 종목을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 SKC도 역시 일렉포일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정도 보시는데 SKC보다는 그래도 조금 좀 가벼운 종목인 일진 머티리얼스를 좀 중점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하고 일진 머티리얼즈를 중점 있게 보자. 이것도 특히나 이제 응급제 쪽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은데, 뭐 특히 이제 다른 양극화 물질이라던가, 뭐 분리막이라던가, 네. 뭐 이런 것들 중에 특히 응급제에 관심을 가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양극재는 좀 경쟁이 네. 좀 치열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양극재는 세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네. LFP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리튬 인산철계가 있는데 이게 중국 애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비아디 같은 회사들이 쓰고 있는 게 네. LFP 계열인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그 성능이 좀 떨어지고 항속거리가 좀 작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게 에코프로 LNF가 하고 있는 게 NCN 계열 네. 그리고 NCA 계열. 그러니까 리튬, 코발트, 알루미늄 계열, 니튼, 코발트, 망간 망간.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어서 그 중국의 2차 전지 양극재 시장보다는 굉장히 좀 기술력이 좀 발달돼 있습니다. 네.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2019년도 실적이 좀 되게 좀 안 좋았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졌었죠. 네. 그러니까 왜 실적이 일진머티리얼스는 실적이 좋았는데 왜 양극재 시장인 에코프로나 LNF가 실적이 안 좋았을까 보시면은 경쟁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았다라고 보시는 전략이 근데 맞겠죠? 응급제는 경쟁자가 많이 없다. 그렇죠. 경쟁 아무래도 강도가 좀 약한. 만들기가 아까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응급제나 일렉포일 시장 쪽으로 이왕이면 가장 어렸을 때 실적이 잘 봐줘준 회사가 아무래도 그렇죠. 네.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극재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 응급제나 아니면은 일렉포일 시장 쪽으로 넘어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양극재보다 이제 응급제나 일렉포일 쪽에 기술력이 좀 진입장벽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수익성으로 봐야겠죠. 네.
좋습니다. 우리 감수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양극재예요. 오, 양극재. 왜냐하면 예, 예.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2차 전지의 구성 요소는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극재가 차지하는 이 비중들, 새 생산에 있어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43, 4% 정도. 그리고 이제 이 분리막이 또 17%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쟁력이 치열하다고는 하지만 네. 일단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양극재를 보자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최근에 이제 작년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 포스코 캠텍이 네. 그때 포스코 케미칼이었었나요? 이름이 사명이 그랬었죠. 네. 그 종목이 가장 대장주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응급제로서 네. 그런데 우리가 왜 5G를 볼 때 지금 앞으로 2020년에 KMW가 또다시 대장을 할 거라고는 얘기 안 하죠. 네. 다른 종목을 또 보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관점도 좀 보기도 하고요. 이제 또 하나는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은 최근에 이제 단일가 판매 계약 때문에 급등했던 에코프로에서 이 분할된 에코프로 BM 네. 이게 최근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LNF라든지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제 잠깐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기업 실적을 한번 화면을 네, 비춰주시면요. 화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컨센서스 흐름을 보면 2019년도에 지금 영업이익이 599억인데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9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1296억 원이에요. 물론 이제 컨센서스가 다 맞게 떨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이 영업이익률과 매출액의 흐름을 본다라면 2017, 18년도의 흐름보다는 지금 2배 이상 2020년, 21년이 성장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요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중에서는 에코프로 BM과 그리고 또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신 눌림목 구간 네, 네, 네. 공략. 네. 물론 이제 좀 기다렸다가 조금 이제 네. 눌림목이 나오면 이제 매수를 하자라는 건 공통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감수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를 좀 보자. 네. 특히 이제 에코프로 BM 이미 SK로부터 2조 넘는 2조 7천억 그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나 아니면 LNF나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소재, 보자. 네. 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이제 화요일 방송하면 재밌는 게 이렇게 좀 약간 아주 이제 디테일에서 약간 의견들이 갈리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마지막에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 김영철 파트너님. 항상 네. 좀 다른 선택을 시장에 대해서도 했었고 종목은 근데 사실 상당히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조금 작은 종목은 이미 앞에서 나왔지만 포스코 캠텍, 일진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이제 SKC SKC는 5만 원 이하에서부터 계속 이제 코멘트를 좀 많이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좀 급등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보통 대형주들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오는 시점은 그쪽 산업 섹터가 분명히 좀 바뀌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의 바로 지표는 삼성 SDI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삼성 SDI가 못 가는 상황에서 혼자 가지는 절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매수하려고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자리를 좀 잡으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를 매수를 하시던 안 하시던 삼성 SDI의 움직임과 궤적이 상당히 좀 비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고 탄력성은 물론 이제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 탄력성이 좀 좋긴 하겠죠. 그래서 바로 지표는 삼성 SDI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종목은 이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알려져 있고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들 사실 저는 주가는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가 워낙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타 사이즈 캐파 자체를 늘려놓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더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주가가 좋았었던 종목들이 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에 주가가 좋았었던 부분들은 성장성을 미리 선반영했었던 부분들인데 1, 2년 동안 캐파 증설을 많이 해놨고 그리고 결국엔 개화가 되면은 캐파 증설을 해놓은 기업들이 결국엔 수익을 더 끌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 그게 만약에 삼성 SDI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이 알려진 종목들이 결국엔 2차전지 테마가 불면 다시 간다.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시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앞에서 다 말씀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LNF, 에코프로 BM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기존의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요거는 뭐 한 분만 딱 대답을 원하시는 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잖아요. 뭐 이제 센트럴 모텍이나 MS 오토텍이나 뭐 우리산업이나 뭐 이런 업체가 있고 2차 전지단이 있고 둘 중에 지금 어떤 게 더 좋으냐 뭐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주를 매수하는 게 좋냐 아니면 2차 전지 관련주를 매수하는 게 좋냐. 물론 이제 뭐 50보 100보겠지만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네, 김영철 파트너님.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긴 호흡에서 투자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흔히 말하는 센트럴 모텍, 뭐 아모그린텍, MS 오토텍, 그다음에 뭐 우리산업 이러한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테슬라와 함께 동반하긴 하겠지만 지금 워낙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저는 트레이딩을 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하다. 왜냐하면은 18% 올라간 테슬라가 여기에서 내일 뭐 한 20% 더 올라가서 이런 종목들을 끌어올릴 것이냐? 이거는 사실 아닌 가능성이 좀 높고 보통 테슬라 주가가 떴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뭐 장 초반에 좀 갭으로 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훨씬 더 이런 종목들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빠른 손이시고 트레이딩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센트럴 모텍, 우리산업, 그다음에 아모그린텍 뭐 이러한 종목들로 조금 뭐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성장성, 시장 성장성을 본다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이 좀 꾸준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테슬라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를 보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고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이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거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이제부터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시청자분들 참고하시고요. 2차 전지도 포트에 한 종목 정도는 좀 포함시키는 거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슈제이였습니다.